인천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곳이 포진해 있는데 인천이 가장 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 불허의 싸움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일주일 전에 인천 2곳만 우세 지역으로 이제 민주당이 꼽았었는데 여기도 조금 이제 늘려서 5곳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원래는 2곳만 유리하다고 봤는데 5곳으로 늘어났는데 예를 들면 이런데 계양을의 송영길 의원이 지금 출마한 계양을 같은 경우 그리고 유동수 후보가 있는 계양갑 그리고 부평을 홍영표 의원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도 뭐 홍영표 의원이 원래부터 유리하게 계속 작용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윤관석 후보가 나오는 남동을이나 신동굴 후보가 나온 서구을 이렇게 5곳으로 우세 지역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 이유가 전반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정 부분 올라가고 있고 코로나 정부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한 일반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보고 또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아마도 인천 지역에서도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당도 이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포진해 있기는 한데 지역구를 조금 많이 손을 봐서 좀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기존의 통합당이 경합 우세라고 밝힌 지역, 이제 중구, 강화, 옹진이나 연수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천 지역 내부에서도 보수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구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백중세로 추가한 지역이 남동갑, 부평갑, 서구갑인데요. 이 세 지역구는 출마하는 후보들도 그렇고 이 지역이 상징하는 의미가 단순히 의석 3개 결림 문제가 아니라 인천 선거 전체, 나아가서 경기도 선거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인천에서 이 남동갑 유정복 전 시장, 유정복 후보가 어떻게 활약하느냐에 따라서 이 미래통합당의 인천 선거 판세 전체가 뒤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요. 뒷심이 굉장히 강해서 지금 굉장히 기세가 지금 막판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추격하는 그런 느낌이죠. 부평 같은 경우도 탈환하게 될 경우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서구갑의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 여러 정치적 부침, 탈당이나 복당 등의 부침이 있었지만 이번에 또 살아 돌아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중진급 거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지역구에 백중세라는 것을 펼친 것은 아직까지 객관적으로는 열세다. 그러나 뒷심을 기대하면서 뒤집을 수 있고 뒤집어야만 한다는 그런 절박한 미래통합당의 의지가 이 백중세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